핵심 요약집으로 인사드립니다. 부동산 학개론의 송도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초이론 잘 듣고 오셨죠? 그래서 그 기초이론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핵심 이론을 들을 텐데요. 요 핵심 이론이 여러분들이 단권화, 즉 한 권으로 모두 정리하기에 굉장히 좋은 교재이기 때문에 요 핵심 요약집은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저와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요 핵심 요약집에 대한 설명과 또 교재와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PPT랑 또 요거 핵심 요약집, 교재 요거예요. 네, 요거 파란색 요약집, 요거 핵심 요약집이라고 적혀있죠. 요 교재와 함께 저랑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기 요약집에다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또 내가 조금 더 추가해서 정리하고 싶은 부분이나 아니면 문제 같은 경우, 문제를 풀 때 포인트 같은 경우에 정리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또 추가로 노트나 아니면은 기본 이론에서 했던 기초편 책, 기본반 책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은 뭐다? 요약집이 중요하다. 요약집에다가 단권화를 시켜서 교재를 끝까지 볼 수 있도록, 언제까지? 시험장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요약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분류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 스타일대로 정리할 수 있는 교재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핵심 요약집을 통해서 또 예상 문제를 통해서 지금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핵심 요약집과 예상 문제집을 해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또한 그만큼 또 중요한 교재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요 PPT 자료와 그리고 요 교재와 함께 학개론 완전히 부시러, 학개론 완전히 고득점 맞으러, 학개론 때문에 1차 통과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핵심 요약집 부동산 학개론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 총론은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 보실 텐데요. 제가 특강 자료에서 경제론과 투자론 그리고 감정평가론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인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요약집부터는 각 파트마다 총 8개인 각 파트마다 여러분들에게 출제 문항수와 평균 출제 문항수 그리고 해당 파트별의 특징 같은 것들 그리고 주요 출제 내역 등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항상 내가 헷갈리거나 복습을 하고 싶거나 또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가면서 연습하고 싶을 때는 이 부분을 잘 눈여겨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꼭 드리고요. 자, 부동산학 총론은요. 저희 학개론 몇 문제 나와요? 40문제 나오죠. 그래서 40문제 중에 요 40문제 중에 총 몇 문제가 나와요? 평균 3문항 정도가 나와요. 요게 평균이에요. 평균 3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3문항의 역할을 더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요거죠. 특징. 총론은 어떻게 된다? 내가 시험장 들어가서 뭐 민법 먼저 푸시는 분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꾸로 푸시는 분도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냥 내가 첫 번째 시험지를 받아서 넘겼을 때 나오는 1번 문제가 부동산학 총론일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어떻다?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총론을 처음에 꼼꼼하게 잘 정리해 두고 다 풀 수 있어야 된다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갔었을 때 내가 엄청 긴장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두근두근하고 막 짐도 내고 계산기도 세팅하고 막 내 것을 짐 챙기고 있는데 시험지를 딱 받고 파본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 시험 문제 푸세요 하는 순간 딱 넘겼는데 1번 문제에서 내가 갑자기 혼란스럽거나 막히게 되면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시험이 쉽지 않게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총론을 잘 정리해 두시면 어떠냐면요. 시험지를 처음에 딱 넘겼는데 문제가 어떻다? 술술술 풀린다. 그래서 어떻다? 긴장이 풀리고 내가 자신감을 얻어갈 것이다. 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총론이 여러분 상대적으로 암기 위주의 문제이고 난이도도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난이도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지만 중요한 게 뭐다? 오늘의 이 시험에 1차 시험에 당락을 가를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론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잘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총론의 문제가 처음에 앞에 3문제 정도 나왔을 때 거침없이 막힘없이 일필휘지하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총론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론이 반드시 시험 첫 문제에서 나온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근에는요, 여러분, 자꾸 박스형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박스형 문제. 자, 박스형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요. 박스를 크게 그려놓고 그 안에 보기들을 주면서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다음 중 복합 개념의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박스 안에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중 맞는 것을 골라라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올리려고 의도한 바들은요, 박스형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게 어렵다, 쉽다? 쉽다. 총론은 무조건 쉽다. 어디를 보고 정리를 한다? 주요 출제 내역을 우선 정리한다는 거죠. 우선 포인트로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부동산학 총론은요, 어디서 주로 문제가 나왔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랑 함께 주요 출제 내역 훑어보시죠. 자, 첫 번째는요,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부동산의 개념은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요거 3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거 3가지가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세부 내역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페이지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복합부동산이라는 거 있죠. 복합부동산은 뭐냐면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복합부동산이라고 하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개별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복합부동산의 개념을 은근히 섞어서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토지 용어 정리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거의 매년 나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후보지, 그쵸? 그리고 택지 안에 있는 주상공이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이행지인 거고요. 그리고 바닥 토지인 부지, 최근에 유행하는 거죠. 빈지와 포락지죠. 빈지는 뭐예요, 여러분? 최대 만조선에서 지적 등록 지점까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포락지는 뭐예요? 원래는 전답 등이었는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전답 등이었는데 포락, 떨어져서 없어진 거죠. 그쵸? 그래서 떨어져서 없어진 땅이라고 해서 포락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의해서 침식되거나 절토되어서 무너져 내린 땅이라는 게 포락지의 개념이에요. 최근엔 여러분 빈지와 이 포락지 두 가지를 섞어서 문제를 많이 내고 있어요. 어떻게? 틀리게. 빈지를 포락지로 설명하고 포락지를 빈지로 설명하는 등의 그런 문제를 주로 내고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은 뭐가 있어요? 토지 정착물이 있고 부동산 정착물이 있죠. 작년 33회 시험 때 부동산 정착물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가식 중인 수목, 즉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 수목이라는 문제가 나왔었죠. 정착물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해서 33회 시험에 이게 부동산 정착물이 나온 적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죠? 부동산의 특성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나 그 중에서 뭐? 자연적 특성,
뭐가 있어요? 부동성, 부증성, 그리고 뭐 있어요? 개별성, 그리고 마지막 영속성이 있죠. 그래서 부동성의 특징, 부증성의 특징, 그리고 영속성의 특징, 개별성의 특징, 요 자연적 특성 4가지를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문적 특성은요, 용도의 다양성을 특히나 힘줘서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택의 분류에는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요 2가지가 있죠. 단독주택에는 여러분 뭐 있어요? 단, 다다공이 있죠. 쌤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관이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공동주택은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동주택 뭐 있어요? 아파트, 그렇죠. 층수가 5개 이상인 거, 그렇죠. 그리고 연세대 뭐 기숙사 있죠. 그래서 아에서 아파트 했고요. 연에서 뭐예요? 연립주택 660제곱미터 초과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다세대주택은요, 다세대주택이 있고요. 다세대주택은요 660제곱미터 이하 다세대 있고요. 그리고 기숙사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에 연세대 기숙사 있고 단독주택에 다다공 있다라는 거 다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동산업 표준산업 분류표에 있는 부동산업이 있죠. 임대업, 개발공급업, 관련 서비스업이 있죠. 그래서 임대업과 개발공급업에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관리업에는요,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있고 기타 관리업은 없고, 그렇죠? 그리고 중개대리, 자문, 감정평가가 있죠. 그래서 중개 및 대리업, 그리고 자문업, 그리고 감정평가업 이렇게가 있겠네요. 그래서 부동산업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나온다면 어디서 나오겠느냐라고 하신다면은 용어 정리 중요하고요. 부동산 특성 중요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암기 위주의 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파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워할 필요 없고 저와 함께 잘 정리해 두시되 여러분들을 좀 당혹시키거나 좀 당황스럽게 만든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것만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총론 출발합니다. 페이지는 10페이지 펴주세요. 10페이지. 교재는 10페이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교재 10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쭉 한번 볼게요. 자, 교재 10페이지에서 보시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정의라고 나와 있죠. 부동산학의 학문적 정의 나와 있고 교재는 10페이지 펼쳐주시면 되세요. 10페이지 펼쳐주시고 부동산학의 학문적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학문적 정의는요, 한 가지가 포인트예요. 뭐?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뭐? 종합, 응용, 과학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 종합, 응용, 과학이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요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학문적 정의는 뭐라고요? 종합, 응용, 과학이다 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학의 성격 이렇게 나왔는데요. 성격은 요것만 보시면 돼요. 사회과학이고요. 응용과학이고요. 경험과학, 종합과학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종합, 응용, 과학 했잖아요. 응용, 종합 나오잖아. 그쵸? 그리고 두 가지 뭐? 사회과학이고 경험과학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를 만약에 개별 문제에서 하나로 떼어내서 낸다면 여기 4가지에다가 한 가지를 더해서 어떻게 내겠어요? 문제를요. 다음 중 부동산학의 성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4개를 잘 봐두시고 제가 아닌 것도 한번 써드리죠. 그래서 기초과학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아니고요. 그리고 순수과학이다. 아니에요. 순수과학 맞아요? 아니에요?
순수과학이다? 아니고. 자연과학이다? 아니고. 그쵸?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추상적이다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 아니고 순수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추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성격은요. 사회, 응용, 경험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가 부동산학의 성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기초, 순수, 자연, 추상 이게 한눈에 딱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몇 초 만에 푼다? 3초 만에 푼다는 거죠. 사회, 응용, 경험, 종합 아니네. 뭐가 나왔는데 기초, 순수, 자연, 추상이 나오면 아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2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요. 두 번째 부동산학의 성격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사회과학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지금 마지막 줄에 있죠. 응용과학이다.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3번에는 어디다 체크할까요? 3번에는 두 번째 줄에 경험과학이다 해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줄에 마지막 종합과학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초과학 아니다, 순수과학 아니다, 자연과학, 추상적인 거 아니다 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요. 부동산 활동이랑 현상을 두 개를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지금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화 시킬 만한 게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학의 성격 정도는 한번 훑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출제 파트에서 맨 마지막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어떤 거? 부동산업 분류. 부동산업의 분류. 표준 분류 체계표에 따른 부동산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저랑 함께 보시죠. 페이지 11페이지고요. 11페이지 넘어오세요. 그러면 24회, 28회, 31회 기출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부동산업은요, 여러분. 자, 대분류랑 중분류까지는 괜찮아요. 똑같이 부동산업, 부동산업이니까. 그런데 소분류에서 한번 나뉘죠. 뭘로 나뉘어요? 임대공급업과 서비스업.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을 한번 나뉘어요. 그렇다면 쌤, 임대공급업에는 뭐가 있나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임대업과 개발공급업이 있는 거죠. 사실 여기서는 그렇게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임대업이든 개발공급업이든 주거용과 비주거용과 기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거니까요. 왜요 쌤? 이라고 물어보신다면 개발공급업, 개발공급업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업하고 개발공급업에서는 주거용이 나오는 거고, 맞죠? 그리고 뭐 있어요? 비주거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타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기타 부동산 개발 공급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서 요거를 사업 시설이라는 이야기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설 임대, 사업시설 개발 공급 했었을 때 이게 사업시설이 기타 부동산에 속하는 거구나 라는 것도 하나 챙겨가시죠. 되셨나요? 그래서 임대업과 개발 공급업은 뭐라고요? 주거, 비주거, 기타. 임대, 개발, 공급업은 뭐라고요? 주거, 비주거, 기타가 나오는 거고, 문제를 낼 거면 요 밑에서 문제를 내야 되겠죠. 왜요? 여기 관리업과 중개자문에서 틀리게 만들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쵸? 그래서 관련 서비스업은 단독 문제로도 나온 경우가 있으니까요.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임대,
개발공급업은 뭐라고요? 주거, 비주거, 기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관련 서비스업은요. 관리업과 중개, 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자, 관련 서비스업은 뭐라고요? 관리업, 중개, 자문, 감정평가. 아시겠죠? 자, 부동산의 임대개발공급업은요. 임대업의 주거, 비주거, 기타. 맞죠? 개발공급업의 주거, 비주거, 기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관리업에는요. 보세요. 관리업은요. 주거용 부동산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 이렇게 있어요. 뭔가 하나가 없죠? 뭔가 하나가 되게 허전하네? 뭐가 허전해요? 기타 관리업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기타 관리업이 있어요 없어요? 기타 관리업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타 관리업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세요. 자, 관리업과 뭐예요?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은요. 특히나 관리업은요. 무엇과 무엇만 있다? 두 가지. 주거, 비주거만 있는 것이 관리업이에요. 아시겠죠? 사업시설 관리 안 해. 기타 관리 안 한다고. 아시겠죠? 그거 잘 정리해 두셔야 되세요. 기타 관리 없다라는 거. 그리고 중개, 자문, 감정평가를 하게 될 텐데요. 중개 및 대리업 이렇게 한 가지고요. 투자, 자문업 한 가지고 감정평가업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요 부동산 분류 체계에 따른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관련 서비스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요. 뭐가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대리업. 그래서 중개 대리업, 중개 대리업, 중개 및 대리업 요게 있고요. 두 번째는요. 투자 자문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투자 자문만 해주는 거라고 투자 자문만 해주는 거라고 요렇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공을 하시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차리셔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신다면 어떤 손님들이 오셔서 물어봐요. 수익률 한 4% 정도 되는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좀 추천해 달라고. 그게 뭐예요? 투자 자문업인 거지. 투자업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은 뭐만 한다? 투자 자문만 한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죠. 투자업이 있다 없다? 투자업이 없다 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금융업 있다 없다? 금융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그쵸? 그래서 투자업 없고요. 뭐도 없다. 금융업도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 꼭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현직에 가서 자꾸 이렇게 막 돈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막 돈을 막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노리고 문제를 낸 거라고. 투자업, 금융업 직접 투자하시면 안 되잖아. 중개사법에. 그쵸? 그러니까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알겠죠? 금융업 있다 없다? 없다고. 뭐만 있다? 투자 자문업. 고객이 오셔서 임차인이 오셔서 내가 어떻게 투자해라 라고 자문만 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정평가업이에요. 감정평가업은요. 여러분 쉽죠? 저기 저 부동산 얼마예요? 라고 얘기할 때 7억 5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감정평가업이에요. 그 부동산의 가치를 측정하고 매기는 거. 그쵸? 그건 해야 되겠죠. 당연히. 감정평가업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업에는요. 중개 및 대리업. 그리고 두 번째 뭐? 투자 자문. 자문. 제발 자문. 아시겠죠? 투자 자문업이 있고요. 마지막 감정평가업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함정으로 낼 수 있는 게 투자업과 금융업이 있고요. 부동산 관리업에서는요. 뭐가 없다? 관리 없다라는 거. 관리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함정 낼 수 있는 포인트가 3포인트였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른 부동산업이었습니다. 임대, 개발, 공급업은 주거, 비주거, 기타 있고요. 관리업은요. 주거,
비주거만 있고요. 기타 없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중개, 자문, 감정평가는 뭐가 있다고요? 중개 및 대리, 투자, 자문, 감정평가.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중개 대리, 그쵸? 투자 자문, 그쵸? 감정평가, 요거 4개만 있지. 이런 3글자짜리는 없다라는 거지. 없어. 중개 및 대리, 투자 자문 4글자, 감정평가 4글자. 이렇게 보시면은 금융업, 투자업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저와 함께 부동산학의 3대 측면, 즉 복합 개념에 대해서 볼 텐데요. 지금 위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업 분류한 페이지에서 기타 관리 없고 금융업, 투자업 없다라고 적어주셨을 거라고, 필기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밑에 내려오시면요,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부동산의 분류, 활동의 분류 한 번만 가볍게 보고 가시죠. 그래서 부동산 결정 분야에는 뭐가 있어요? 투자, 금융, 개발 이 정도가 있고요. 결정을 지원하는 분야는요, 마케팅도 있고 감정평가도 있고, 그리고 뭐도 있다? 관리, 자문 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정부는요, 부동산 정책편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세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중요한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오죠. 어디서요? 부동산학의 3대 측면. 그러면 이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은요, 무슨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도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3가지가 있는데 이 3대 측면이 무엇과 무엇이 있냐고요? 법률적, 경제적, 그리고 마지막 뭐? 기술적. 요거 3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법, 경, 기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3가지 뭐라고요? 법, 경, 기 있다라는 거. 그쵸? 경기. 법, 무슨 경기? 법, 경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 측면 있고요. 2번째, 경제적 측면. 3번째, 기술적 측면. 이렇게 크게 3가지가 나뉩니다. 그런데 이 법률적 측면은요,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무형적 측면에 해당하고요.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무슨 법? 공법, 사법상 측면으로서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하는 걸 텐데요. 이 법률적 측면은요, 좁은 개념의 협의의 부동산과 넓은 개념의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은요, 뭐가 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있다라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은요, 토지 및 그 정착물에다가 더하기, 어떤 개념? 준 부동산의 개념을 더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준 부동산의 개념을 더하는 것이다. 협의의 부동산은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민법 99조 1항에 들어있는.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은요, 토지의 그 정착물에 있고 거기에 뭐까지 더한다? 준 부동산까지 더한다. 그게 법률적 측면, 즉 법률적 측면에 들어있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 거예요. 그리고요, 2번째는요, 경제적 측면이에요. 무형이네요. 형태가 없다는 뜻이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장 가격을 통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무엇이 있느냐? 자산, 자본, 생산 요소, 그리고 뭐? 소비재, 그리고 마지막 뭐?
상품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자 경제적 측면에 있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 안에 세부 내역에 들어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요 5가지가 무슨 측면? 경제적 측면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산, 두 번째 뭐?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산본, 생소상이라고 그냥 2문자만 따서 정리하셔도 되고요. 되시는 분들은 그냥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산본, 생소상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다 시읒이 많다는 거. 자산, 자본, 소비재, 상품, 생산요소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본, 생, 소, 상 이렇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산본, 생소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는요. 물리적, 자연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요건 특이하게도 무슨 형태예요? 유형, 형태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형태가 있는 거고요. 이 물리적, 자연적 특성에는요. 기술적 측면이라고도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뭐라고도 나온다고요? 물리적 측면이라고도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려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기술적 측면이란 말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물리적 측면이라는 것도 물리적 측면이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학의 3대 측면에서 문제가 나왔을 경우 물리적 측면이라고 나왔을 때는 이게 기술적 측면이랑 똑같은 말이구나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본반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술이 물 같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술이 물과 같다 라고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기억나셔야 돼요. 자, 기술이 뭐와 같다? 물리적 측면과 같다. 그래서 술이 물 같다 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환자 위간 이렇게 말씀드렸죠. 환자 위간 이렇게 말씀드렸죠.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는 뭐를 물같이 먹었다? 뭐를 물같이 마셨다? 기술적 측면이 물리적 측면과 같은데 우리는 그 물리적 측면에 뭐가 있다? 환경, 자연, 위치, 맨 마지막에 공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환자 위간 하시면은 이게 뭐라고요? 기술적 측면이고요. 다른 말로 나오면요. 물리적 측면이다라는 거. 환자 위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잊혀지지 않을 기억을 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를 만약에 본다면 제가 출제위원이라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내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나 함정에 빠질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여기 자연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연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리고 위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자산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본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쵸?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내냐? 다음 중 복합 개념의 부동산의 분류 중에서 기술적 측면이 아닌 것은 물리적 측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낸다면 여기다가 하나를 더 더하겠죠. 뭘 더해요? 자연이나 죄송해요. 자산이나 자본을 더해서 문제를 내겠죠. 오케이? 그러면 다음 중 물리적 측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1번 환경, 2번 자연, 3번 위치, 4번 공간, 5번 자산, 답은 자산. 이게 틀린 게 된다고요.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환자 위간일 때 돈을 바라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자연으로. 자연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자연치료. 환자 위간 술을 많이 먹어 생기는 물이 술을 물처럼 먹어서 생긴 거니까 술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술을 좀 끊으셔야 돼. 중개사 공부하실 때 아시겠죠? 너무 이렇게 많은 술자리에 가시면 안 돼.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나 맥주나 이렇게 가볍게 마시면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언제나 생각하세요. 기술적 개념이고요. 환자 위 간 치유는 어떻게? 자연적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술을 끊으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3대 측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설명은 다 드렸어요. 설명은 다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자습하거나 공부하셔야 될 때 제가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온 거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몇 가지? 3가지. 맞아요. 아까보다 조금 더 빨리 갈게요. 3가지 뭐가 있는데? 법, 경, 기가 있는데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2가지가 있네요. 뭐 있어요? 좁은 의미, 넓은 의미 2가지가 있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 어디에 있다? 99조 1항에 나온 개념의 부동산,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좁은 의미의 뜻이에요. 그런데 광의의 부동산은 뭐 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받고 더하고 뭐가 있어요? 준 부동산이 있다는 거죠. 준 부동산이. 오케이? 요거 있고요. 2번째,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3번 생소상이 있다라는 거 아까 제가 앞 페이지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기술적 개념은요, 뭐와 같다? 물리적 개념과 같다라고 정리를 하시면서 제가 뭐 있다고요? 환자 위 간 기술이 뭐와 같다? 물리적 측면과 같다라고 해서 환경, 자연, 위치,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술적 개념은요, 물리적 측면과 똑같은 말인데요. 환경, 자연, 위치, 공간 요거 4가지가 있다라는 거. 특히나 자연과 자산, 자본 잘 체크해 두시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경제적 개념이니까 다 돈이잖아. 그쵸?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앞서 제가 언급 안 드린 게 하나가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죠. 여러분, 학개론 공부하시다가 저기 뒤에 가시면요. 준주택이란 말이 나와요. 준주택은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지. 맞아요. 부동산이 아닌데 왜 준부동산이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부동산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 부동산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 정의를. 등기나 등록에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저당권의 객체가 되기도 하고요. 감정평가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건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자, 밑에 보면 종류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쵸? 준부동산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자동차, 요거 여러분이 가장 쉽게 접하는 요 자동차를 하나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죠. 여러분, 자동차를 사거나 아니면 중고 거래를 해서 자동차가 내 거가 되면은 자동차에 뭐 줘요? 자동차에 뭐 줘요? 이거 있는 거 아세요? 자동차 등록증. 이거 다 주거든요? 요 자동차 등록증이 뭐예요?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 공적으로, 공공이 볼 수 있게, 공공성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갖춤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것이 준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아니다. 부동산이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저당권의 객체, 즉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준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준부동산은 어디 개념에 속한다고요? 법률적 개념에 속하는 것이고 법률적 개념에서 어디에? 광이, 넓을 광, 좁을 협, 넓을 광, 이 광의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준부동산이.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거를 내가 광의의 개념으로 봤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 부동산이고 준부동산도 포함되는 거니까 자동차도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완벽하겠네요. 되셨나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요거 세 가지니까요.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별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파트예요. 자, 그리고 복합부동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복합부동산 어렵지 않으시죠? 복합부동산은 뭐예요? 자, 토지와 건물이 어떻게 돼 있다? 결합되어 구성된 부동산. 이게 뭔데? 토지. 이게 뭔데? 건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세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를 가리킨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건물하고 땅하고 따로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따로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한국에서는. 그죠? 그래서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기도 해요. 맞죠? 왜? 따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를 가리킨다라는 게 뭐라고요? 복합 부동산이라는 거. 복합 부동산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 가장 첫 번째 주상 복합 건물은 뭐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 종로에 있는 세운상가예요. 세운상가가 원래 주상복합으로 지어졌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운이 오라고 세운상가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은 세운상가는요 뭐와 뭐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주거와 상업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부동산이었겠죠.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 혹은 주상복합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뭐다? 어렵지 않죠?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다. 끝.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다. 이걸로 끝.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요 두 가지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개념은 몇 가지? 세 가지. 그쵸? 그냥 복합 부동산은 뭐? 토지와 건물이 결합. 그걸로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11페이지의 맨 밑에 부동산학의 3대 측면 나와 있죠. 그래서 기술적 체크하시고요. 뭐와 같다? 물리적 측면과 같다.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요. 법률적, 경제적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쭉 써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법률적 측면에는요. 그거 한 페이지 넘기시면 뭐가 나와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12페이지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나와 있죠.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뭐와 같다? 기술적 개념과 같다라는 거 밑에다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환자 위간 있죠. 환자 위간 있고요. 경제적 개념은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그리고 상품, 소비재 있다는 거. 그쵸?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있다는 것도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밑에 보시죠.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즉 민법상의 부동산은요. 한 개밖에 없죠. 뭐가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나와 있죠. 이것만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광의의 부동산은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더하기 뭐? 두 번째 뭐? 준부동산이 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준부동산이란 공시방법을 갖춰서 등기 등록을 통한 공시방법을 갖춘 무엇?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스무톤 이상의 선박, 업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자동차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준부동산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광의의 부동산인지 협의의 부동산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뭐라고요? 준부동산의 포함 여부에 따라 포함되면 광이고요. 포함이 안 되면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도 잘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요거 3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다가 별표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4번은 복합 부동산은요. 첫 번째 줄에만 한번 보시죠. 복합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어. 결합되어 구성된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 줄에 뭐요?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진다.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거 세 가지가 있고요. 법률적에 뭐가 있다? 협의와 광의가 있다. 경제적에 뭐 있다?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 있다. 기술적 개념에 뭐가 있다고요? 물리적 측면과 똑같은데, 그쵸? 그래서 뭐 있어요? 환경, 자연, 위치, 공간 요거 네 가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 정리를 드렸어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요. 자, 그 다음은요. 크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만 말씀 좀 드리죠. 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은요. 종합식 접근 방법과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자, 종합식 접근 방법은요. 무슨 개념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복합 개념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늘 또 뭐가 나와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교재 한번 보시죠. 12페이지 맨 밑에. 어렵지 않으니까요. 종합식 접근 방법은 뭐예요? 복합 개념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럼 복합 개념에는 뭐가 있는데요, 쌤? 이라고 얘기하신다면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 측면의 이론을 섞어서 부동산의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 뭐예요?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을 세 개를 융합하여 쓰는 것을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의사결정론 접근 방법은요. 뭐예요? 이윤 극대화라는 기본적인 가정이라는 거죠. 뭐요? 이윤 뭐? 이윤 극대화. 이윤 극대화가 쌤 뭐예요?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돈을 가장 많이 벌려고 쓰는 방법.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는, 행동한다는 기본 가정이라는 거죠. 가볍게 들어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학의 이념은요. 민간 부분에서의 효율성이죠. 그쵸? 민간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형평성이죠. 그래서 요 효율성과 형평성은 서로 충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부동산학에서 최우선 가치는 뭐다? 효율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우선 가치는 무슨 가치? 효율성의 가치라는 거고요. 그래서 형평성은요. 또 사치제임과 동시에 부동산은 뭐예요? 또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어야 되겠죠. 그래서 형평성 맞게 골고루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도 그냥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접근 방법의 종합식 의사결정론 그리고 이념에서 효율과 형평은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요. 한번 쭉 읽어둔다라고 생각하시고 크게 줄칠 필요도 없으세요. 오늘 그냥 여기서 그냥 다 정리한다. 13페이지. 12페이지 접근 방법은 저랑 함께 다 정리 끝. 오늘부로 끝낸다. 오케이. 다음에는 안 본다. 뭐만 본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만 잘 정리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페이지까지 해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들은 뭐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토지와 주택의 용어 할 차례인데요. 저희 5분 쉬셨다가 토지와 주택의 용어 들어가도록 하죠. 5분 쉴게요.